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곳을 가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아흔을 향해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어디를 더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이제 그만 가야 하는가였습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안녕하십니까? 100년이라는 아득하고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저 김영석이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이 바로 이 문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부추깁니다.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어딘가에 얼굴을 비추어야만 잊혀지지 않는다고, 고립되지 않는다고 속삭이지요. 하지만 나의 오랜 벗들이여, 그것은 아직 생기가 넘쳐 흐르는, 무엇이든 껴안을 수 있는 젊은 날에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른을 넘기고 여든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봄날의 새싹이 아니라 늦가을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겨울을 무사히 나기 위해 나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잎사귀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자연의 섭리이자 우리 노년이 반드시 배워야 할 빼기의 미학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명력, 즉 운기와 생기는 무한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아주 귀하고 맑은 한정된 그릇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맑은 물을 엉뚱한 곳에 쏟아버리고 탁한 기운이 가득한 곳에 섞어버린다면 남은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다치고 결국 얼굴에는 깊은 그늘만이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마음은 젊은 시절보다 10배, 20배는 더 섬세해집니다. 젊을 때는 거친 비바람을 맞아도 툭툭 털고 일어났지만 이제는 누군가 무심코 던진 서늘한 말 한마디, 어떤 장소가 뿜어내는 무겁고 날카로운 공기만으로도 우리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자리에 다녀오면 며칠 동안 몸살을 앓듯 마음이 욱신거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 장소에 흐르는 탁한 주파수와 흉한 에너지가 당신의 귀한 생기를 무참히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의 운기 역시 머무는 공간과 만나는 사람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러니 남은 생을 진정으로 평온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길게 누리고 싶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발길을 끊어야 합니다. 더 많은 곳을 기웃거릴 때가 아닙니다. 나의 귀한 생기를 갉아먹고 마음을 거칠게 만들며 노년의 품위를 무너뜨리는 흉지들을 가려내어 그곳으로부터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100년의 세월을 살아내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75세가 넘었다면 결단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치명적인 공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왜 그토록 당신의 마음이 가을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는지, 왜 그 모임에만 다녀오면 며칠 밤을 뒤척여야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저의 조용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우리가 남은 생의 귀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발길을 끊어야 할 첫 번째 흉지는 바로 남의 삶을 도마에 올리는 자리입니다. 겉보기에는 참으로 평화롭고 일상적인 모임입니다. 동네 어귀나 찻집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날씨 이야기로 가볍게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 공간의 공기는 서서히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건강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곁에 없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갑니다. 누구네 자식이 이번에 사업을 말아먹었다더라. 누구 집 양반이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더라.
누구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무성해지는 순간 그 자리는 단순한 침묵 도모의 장이 아닙니다. 타인의 아픔과 불행 혹은 시기와 질투라는 탁한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못으로 변해버립니다. 늙은 벗들이여, 왜 우리는 이런 자리를 그토록 경계해야 할까요? 우주 만물의 이치인 운기원치의 관점에서 보면 입 밖으로 뱉어낸 타인에 대한 평가와 험담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공간에 무거운 업기, 즉 카르마로 고스란히 쌓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흉지라는 것은 단지 돗자리가 나쁜 곳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악의와 험담이 쌓여 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맴도는 곳, 그곳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진짜 흉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바위가 떨어져도 금세 파도를 일으키고 다시 잔잔해졌지요. 하지만 이른을 넘긴 노년의 호수는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에도 깊은 흙탕물이 일고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남의 흉을 보고 헐뜯는 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날카롭고 오염된 주파수를 뿜어냅니다. 그 거친 화살이 오가는 공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맑았던 기운은 순식간에 탁해지고 맙니다. 집에 돌아와 홀로 누운 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낮에 들었던 남의 불행한 이야기, 누군가의 잘난 척이 귓가에 맴돌아 잠을 설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저런 대우를 받지 못할까 하며 묻어두었던 후회와 헛헛함이 밀려오지 않던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력을, 귀한 수명을 빼앗겼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7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었습니다. 남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아쉬워 남의 인생을 안주 삼아 씹어대는 자리에 억지로 앉아있단 말입니까? 혹시 고립될까 두려운 외로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저 굳어버린 오래된 습관 때문입니까? 나의 벗들이여,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탁한 모임에서 얻는 얄팍한 위안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차라리 혼자서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십시오. 거친 말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귀한 기운을 소모하느니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독의 시간이 훨씬 더 찬란하고 황홀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마주하는 고독한 황홀경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은 결국 나의 내면을 거칠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얼굴은 내가 머물렀던 공간의 기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조용한 곳에 머문 이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은은하지만 남을 헐뜯는 곳에 머문 이의 얼굴은 메마른 흙바닥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러니 당장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어나십시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격리하십시오. 그것은 무정하게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빼기의 미학입니다.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남의 흉을 보는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섰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지워내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끝없는 한숨과 불평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자리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어두운 기운이 고이는 웅덩이 같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지요. 물가가 올라 큰일입니다. 같은 가벼운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 탄식은 깊은 한숨으로 둔갑하고 각자의 억울함과 서운함을 토로하는 경연장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우리 노인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자식놈들 뼈 빠지게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도무지 살 수가 없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이런 자리에 오래 앉아있으면 우리의 운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기운은 참으로 오묘하여 같은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불평과 원망은 인간이 내뿜는 가장 낮고 탁한 진동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탓하며 어두운 기운을 뱉어내면 옆에 앉은 사람의 생기마저 그 어둠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곳은 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무서운 팀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쉬는 한숨, 저는 그것을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소리라고 부릅니다. 불평이 가득한 곳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의 단전 깊은 곳에 남아있는 맑고 귀한 생기가 입 밖으로 허망하게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때는 마음의 탄성이 좋아 실컷 불평을 쏟아내고 나면 훌훌 털고 다시 내일을 향해 뛰어갈 힘이 있었지요. 하지만 70세를 넘긴 노년의 마음은 다릅니다. 노년의 마음은 마치 물을 흠뻑 머금은 얇은 한지와 같습니다. 불평이라는 검은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 전체로 번져나가 아주 깊고 지독하게 스며들고 맙니다. 그렇게 탁한 기운에 물든 채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멀쩡하던 세상이 온통 원망스럽고 내 곁에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식마저 섭섭하게 느껴지며 지나온 내 인생 전체가 억울하고 초라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면 고요하고 찬란하게 빛날 남은 생애를 남이 내뿜은 찌꺼기 같은 감정으로 오염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지내던 어느 점잖은 노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을 온화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얼굴의 빛이 흑빛으로 변하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닭을 물으니 매일 오후마다 동네 사람들과 모여 앉아 나라 욕, 자식 욕, 세상 욕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어르신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당장 발길을 끊으십시오. 그는 제 말을 듣고 과감히 그 모임에 나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매일 오후 가까운 산책로를 조용히 거닐며 나무와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난 그의 얼굴에는 거짓말처럼 맑은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세상을 원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과 아쉬움을 계속해서 입 밖으로 꺼내어 상처를 헤집는 자리에 머무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 매일매일 독침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늙은 벗들이여, 불평이 가득한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지금 당장 조용히 신발을 신고 나오십시오. 세상을 당장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앉아있을 자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숨이 오가는 탁한 공간에 앉아있는 대신 따뜻한 햇살을 쬐며 우주와 대화하는 웅장한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타인을 향했던 무거운 기대들을 철저하게 빼버려야 합니다. 기대를 빼면 실망이 사라지고 실망이 사라지면 불평이 자리할 공간조차 사라집니다. 바로 그 텅 빈 마음에 우주의 맑고 평온한 생기가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늙어서 불평하는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은 남은 수명을 허공에 흩뿌리는 일입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험담의 댐과 불평의 웅덩이를 무사히 빠져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지워버려야 할 치명적인 장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대단한 모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번듯한 옷을 차려입고 나가야 하며 오가는 대화들도 꽤나 점잖고 고상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곳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남과 비교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투기장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 젊은 시절에는 쉼없이 나를 증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의 굴레 속에 있었지요. 그것은 그 나이 때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뜨거운 생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나의 벗들이여 우리의 나이가 70을 넘고 80에 닿았는데도 여전히 그 뜨겁고 날선 투기장 한가운데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도 수많은 동년배들이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동창회나 오래된 지인들의 모임에 나가 은근슬쩍 자식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손주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한지까지 경쟁의 도구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시작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무심코 던진 자랑 한마디에 다른 누군가는 지지 않으려 더 큰 자랑을 꺼내놓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며 수십 년 전의 낡은 훈장까지 끌어와 현재의 나를 포장하려 애를 씁니다. 남의 성취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입술을 깨물고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시기심의 불꽃을 태웁니다. 벗들이여,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장 빠르게 늙고 병드는 지름길입니다. 우주와 생기의 법칙에서 비교와 과시는 나의 소중한 진원, 즉 가장 깊은 곳의 생명력을 밖으로 억지로 쥐어짜내는 행위입니다. 남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극도의 긴장 상태, 즉 투쟁의 주파수로 변환됩니다. 편안하게 이완되어야 할 노년의 에너지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남을 깎아내리려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이런 모임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늘 피곤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삶의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메말라버린 표정입니다. 이런 모임에 다녀오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왠지 모르게 초라해진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저렇게 여유롭게 사는데 내 인생은 뭔가, 우리 자식은 왜 저 친구 자식보다 못할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나의 고요했던 우주에 남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이런을 넘겼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길고 긴 세월, 묵묵히 견뎌낸 풍파들,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 하나하나가 곧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게 살아남았는지를 말해주는 훈장입니다. 더 이상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나를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빼기의 미학은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 남보다 우월해 보이려는 얄팍한 자존심, 과거의 영광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모두 벗어던지십시오.
그 허울 좋은 포장지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은 마침내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텅 빈 자유가 찾아옵니다. 당신을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모임에 초대장이 온다면 조용히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나 홀로 빈 방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들이켜십시오. 혹은 인적 드문 숲길을 홀로 걸으십시오.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 없는 그 절대적인 고요의 시간, 그것이야말로 우주의 맑은 생기를 내 안으로 온전히 채워넣는 고독한 황홀경의 절정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품격은 목소리를 높여 나를 과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깊어진 마음의 호수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이 주변을 압도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 지독한 비교의 투기장에서 지금 당장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은 이미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눈부시게 존귀하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대화도 어느덧 가장 깊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우리의 생기를 앗아가는 흉지에 대해 한 번에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두 곳은 너무나도 교묘하여 우리가 흉지인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혹은 외로움에 떠밀려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는 곳들입니다. 네 번째 장소는 바로 마음이 쉴 곳 없는 의미 없이 소란스러운 군중 속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적적하고 고독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습니다. 시끌벅적한 행사장, 왁자지껄한 동호회, 복잡한 시장통, 혹은 그저 사람이 바글바글한 번화가의 모임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주변에 사람의 온기가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내 안에 텅 빈 외로움도 감쪽같이 묻힐 것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벗들이여,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그곳에 다녀온 날 저녁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진정으로 따뜻하게 채워지던가요? 아니면 찬바람이 또하게 부는 것처럼 더욱 스산하고 허탈해지던가요? 우주의 에너지 법칙에서 볼 때 목적 없이 모여든 군중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그 거칠고 산만한 주파수 속에 우리의 가냘픈 노년의 기운을 무방비로 던져놓는 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 작은 조각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 찾아간 곳에서 오히려 나의 귀한 생기를 산산조각 털리고 돌아오는 셈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뼈아픈 고독은 혼자 조용히 방 안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억지 웃음을 짓고 있을 때 그 소란함 속에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군중 속의 고독이야말로 영혼을 가장 빨리 병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각과 청각을 어지럽히는 바깥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조용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맞닿아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지워버려야 할 다섯 번째 흉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자꾸만 과거의 영광에 묶어두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젊은 시절 크게 성공했던 직장 근처나 내가 권력을 휘둘렀던 모임 혹은 나를 왕년에 대단했던 누구로만 기억해주는 옛 사람들의 무리를 잊지 못하고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옛날 이야기를 안주삼아 시간을 보내지요. 내가 그 시절에는 참 날아다녔지, 우리가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질 줄 알았지 하면서 말입니다. 달콤하지요. 찬란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마치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보며 짓는 미소처럼 잠시나마 달콤한 위안을 줍니다. 그러나 나의 늙은 벗들이여,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생기성과 운기는 단어 그 자체로 움직이는 기운을 뜻합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언제나 지금 여기를 향해 흘러야 하는데 자꾸만 시자바늘을 억지로 뒤로 돌리려 하는 것은 남은 생명력의 통로를 스스로 색트로 막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니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공허하고 초점 없는 눈빛을 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는 빼기 미학은 단순히 내 주변에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 마지막 계절에 실천해야 할 가장 숭고한 빼기는 바로 과거의 나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젊은 날의 훈장도, 떵떵거리던 직함도, 통장에 쌓여있던 재물도 이제는 다 지나간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 무거운 과거의 껍데기를 미련 없이 훌훌 벗어 던질 때 비로소 한없이 가벼워진 영혼으로 지금 내 눈앞에 피어나는 들꽃 한 송이의 경이로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군중의 소란함, 그리고 과거의 망령이 춤을 추는 장소, 이 두 가지 흉지에서 당장 걸어 나오십시오. 더 이상 밖에서 혹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헤매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을 다 바쳐 머물러야 할 진정으로 찬란하고 황홀한 장소는 이제 단 한 곳뿐입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이제 길었던 저의 조용한 이야기를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의 맑은 에너지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피해야 할 5가지 흉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탁한 자리, 한숨과 불평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자리, 끝없이 나를 증명하고 남과 비교해야 하는 피곤한 투기장, 의미 없이 소란스러운 군중 속, 그리고 자꾸만 나를 과거의 낡은 영광에 얽매어 두는 장소, 이 모든 곳에서 기꺼이 그리고 단호하게 발걸음을 돌릴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벗들은 제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나면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끔찍하게 외롭고 쓸쓸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늙은 벗들이여,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 세상의 거친 소음과 탁한 기운들을 모두 빼버리고 난 그 텅 빈 자리, 바로 그곳에 우주의 가장 맑고 충만한 생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던 귀한 운기가 마침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모여들어 꺼져가던 생명력을 다시금 눈부시게 타오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며 깨달은 기적, 고독한 화물경입니다. 홀로 고요한 방에 앉아 따뜻한 차의 온기를 음미하는 시간, 인적 드문 숲길을 걸으며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 남의 날카로운 시선도, 과거의 부질없는 후회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도 없는 그 절대적인 평온의 공간, 그 맑고 거룩한 고독 속에서 우리의 찌들었던 마음은 새살이 돋듯 다시 젊어지고,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 위로는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기품 있는 달빛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드러내는 빼기의 미학을 통해 내 안의 우주가 끝없이 무한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어디를 더 기웃거릴까 고민하며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영혼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조용한 내면의 방, 그 단 한 곳으로 향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남은 생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웅장하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늙은 벗들이여, 오늘 제가 혼신을 다해 전해드린 이 빼기의 미학과 고독한 황홀경의 철학이 흩어지는 말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곁에 오래오래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깊은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도 곁에 두고 늘 되새기실 수 있도록 우리 채널 공식 굿즈 샵에 이 조용한 철학의 정수를 오롯이 담아낸 특별한 한정판 디자인을 정성스레 준비해 두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탁한 모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은 유혹일 때마다 이 작은 징표를 가만히 바라보며 당신의 맑고 고귀한 에너지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언제나 고요하고 눈부시게 평온하기를 두 손 모아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오랜 벗 백세 철학자 김영석이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